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31회와 최강야구 10회에서 벌어진 주요 경기 내용과 시청률 반응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일드림 플레이어즈 경기에서는 불꽃 파이터즈와 최강 브레이커스 선수들이 한 팀으로 뭉쳐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레전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 이 특별한 대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두 나라 야구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든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내내 숨을 죽이거나 환호를 터뜨리며 경기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걸고, 특히 이대호 선수의 홈런과 MVP 수상은 경기를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의 빵 세리머니는 경기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수들이 안타를 칠 때마다 터져나오는 이 세리머니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팀 고유의 색깔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고, 현장을 찾은 팬들과 생중계를 지켜본 시청자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러한 뜨거운 분위기는 다음날 방송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두 프로그램 모두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 열린 한일드림 플레이어즈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었습니다. 불꽃 파이터즈의 김선우, 박용택, 이대우, 이태근, 정근우, 정성훈을 비롯해 최강야구의 김태균, 윤성민, 이종범까지 가세하며 한국과 일본 레전드들이 한 팀으로 묶인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와 프로무대에서 이름값을 확실히 남긴 선수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팬들에게 한번 더 보기 힘든 조합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경기력도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타격 집중력은 경기 초반부터 일본을 압도했고, 짜임새 있는 수비와 노련함이 더해지며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1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를 확실하게 체감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홈런으로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고, MVP를 수상하며 레전드다운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팬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안타 때마다 펼쳐지는 빵 세리머니는 현장을 찾은 관중뿐 아니라 온라인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선수들의 즐기는 모습과 팀워크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야구가 주는 감동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일전은 프로그램의 방송과 별개로 야구 팬들이 오랫동안 회자할 만한 특별한 장면들을 여럿 남기며 하루를 뜨겁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방송된 불꽃야구 31회는 대전 파이터즈 파크에서 열린 첫 직관 경기이자 임상호 선수의 공식적인 고별전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프로에 입단하며 팀을 떠나는 그의 마지막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그가 보여온 성장 과정과 팀에 남긴 흔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감정적인 순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상대팀은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더 신재인과 오재원을 동시에 배출한 강력한 전력을 가진 유신고였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신예들과 경험 많은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이 맞붙으면서 경기 분위기는 초반부터 팽팽하게 달아올랐고, 관중들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관람한 팬들과 생중계로 시청한 팬들 모두 경기의 긴장감과 속도감이 이전 회차보다 한층 더 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브 실시간 시청자 수는 약 16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며 여전히 국내 유튜브 기준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0회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프로야구 시즌 종료로 전반적인 야구 관심도가 내려간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의 팬층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불꽃야구 특유의 경기 구성과 선수들의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한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임상우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와 안정적인 플레이로 팀 분위기를 이끌었고, 동료들은 그의 마지막을 최고의 방식으로 보내기 위해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프로무대 합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방송 댓글과 실시간 반응에서도 그의 미래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방송된 최강야구 10회에서는 덕수고와의 컵대회 3차전 후반부, 그리고 한양대학교와의 4차전 전반부가 이어졌습니다. 브레이커스는 덕수고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고, 선수들은 중요 순간마다 집중력을 보여주며 팀 전체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의 수비 전환과 타선의 결정력은 팬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팀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컵 대회에 참여한 여러 팀들 가운데 브레이커스와 직접 맞붙지 않은 팀들의 경기가 방송에서 빠르게 자막으로만 요약되는 구성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작진이 방송 초기에 강조했던 아마추어 팀에 대한 존중과 각 팀의 서사를 보여주겠다는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요약 중심의 편집 방식은 지난 시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부 팬들은 팀 간 균형 있는 서사 전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차에서는 한양대학교와 관련된 요약 게시물에서 한양대학교 대 한양대라는 오타가 포함되며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응원하는 팬들 중 일부는 상대팀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시청자의 몰입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최강야구 10회의 시청률은 0.75%로 집계되며 지난 9회의 0.92%보다 다시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상 8일 제외한 월요일 종편 기준 전체 예능 시청률 순위는 22위권. 예능 부문에서는 7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쟁 프로그램들의 재방송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결과였습니다. 특히 3회 이후 2달 가까이 1%의 벽을 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몰입도, 면에서 아쉬움이 계속된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재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조금 더 본질적인 지점에 가깝습니다. 상대팀을 존중하는 태도, 경기의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는 구성, 편집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 등이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할 경우 화면에 드러나는 경기력과 별개로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약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청률과 여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나타난 오타 논란과 간략 편집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꾸준히 높은 실시간 시청자 수를 유지하며 팬층의 충성도를 드러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된 뒤에도 15만 명 이상의 동시 시청자를 확보했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선수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서사가 시청자들에게 깊이 와닿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임상우 선수의 고별전은 경기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한 선수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응원이라는 감정적인 울림을 동시에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31회와 최강야구 10회의 주요 반응, 시청률 변화, 그리고 방송 구성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소중하니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두 프로그램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불꽃야구는 경기력 자체에 집중하면서도 선수들의 감정선, 팀 내 분위기, 경기 전후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시청자들이 한 사람의 선수에 깊이 몰입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승패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서사처럼 받아들이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불꽃야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견고한 팬층을 확보하고 높은 동시 시청자 수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우 선수의 고별전은 불꽃야구가 지향하는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플레이뿐 아니라 팀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는 감정적인 장면을 보며 프로그램이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담아내는 콘텐츠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서사 구조는 팬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작진 또한 이러한 감정적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며 회차의 흐름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시즌이 이어질수록 프로그램의 핵심 방향성이 다소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마추어 팀과 프로 출신 선수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실력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축했지만
최근에는 경기 요약 중심의 구성과 불필요한 압축 편집이 이어지며 시청자들이 느끼는 몰입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커스와 직접 경기하지 않은 팀들의 장면이 자막으로 단순 처리되거나 팀의 서사적 비중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이 내세웠던 진정성과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승패 결과뿐 아니라 각 팀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지점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시청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단순히 재미 요소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방송의 디테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회차에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관련 요약 게시물에서 발생한 오타 논란은 겉으로 보면 사소한 사건일 수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상대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전달에서 실수가 반복되면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시청률과 여론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강야구처럼 아마추어 팀과의 스토리라인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불꽃야구는 선수 개개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감정 흐름을 만들어내며 시청자들과 안정적인 교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회차의 경기력이 떨어지더라도 시청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완성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서사의 깊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회차에서도 15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유입되며 유튜브 국내 탑 3, 전 세계 탑 20 수준의 지표를 유지한 것은 불꽃야구가 단순한 야구 예능을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와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두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제작진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꽃야구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선수 개인의 성장 과정과 팀의 장기적인 변화를 서사적으로 강화한다면 더욱 견고한 팬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시청자들이 지적한 개선 포인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에 대한 존중, 공정한 경기 구성, 그리고 각 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내는 서사적 접근이 회복된다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화제성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단순한 승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태도를 통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결국 더욱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나름의 강점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프로그램의 흐름을 비교하며 살펴본 오늘의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현재 야구 예능이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결과만 나열된 경기 편집을 원하지 않으며 화면 속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 팀 전체가 어떤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청 패턴의 전환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러한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매 회차마다 선수들의 스토리와 팀의 내적 흐름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요약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이 쌓아온 경험과 감정이 화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지난 회차의 여운을 다음 회차로 이어가며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우 선수의 고별전은 한 회차의 하이라이트를 넘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을 응원하며 팀 전체가 보여준 태도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감동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불꽃야구가 왜 사랑받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프로그램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핵심 구조가 흐려진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기의 방향성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회차가 이어지면서 그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이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팀에 대한 편집 방식이나 경기의 구성, 그리고 사소한 정보 전달 오류 등이 반복되면서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제작 과정의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각각의 강점과 매력을 지닌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비교를 통해 드러난 차이는 두 프로그램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팬들은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진정성 있는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기 구성의 디테일, 선수 서사의 깊이, 시청자를 존중하는 편집 태도 등 기본적인 요소들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합니다. 제대로 구성된 서사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공감은 장기적인 팬덤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 변화와 구성 문제, 그리고 팬들의 반응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그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더 깊은 감정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최강야구는 현재 지적받는 문제들을 개선한다면 다시 한번 주목받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아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성패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야구의 매력을 전달하며 각자의 팬층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는 의견과 생각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언제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두 프로그램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